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코노믹 리뷰 최동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혼다코리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미니밴 5세대 부분 변경 모델 오디세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오디세이는 앞서 4년 전인 2017년 5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출시됐다가 4년 뒤인 올해 5세대 부분 변경 모델로 새롭게 우리를 찾아왔는데요. 파워트레인은 동일하고 디자인의 소소한 변화가 있는 정도, 그리고 주행 보조 사양에 조금 더 개선된 그런 점들을 특징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오디세이는 기존 한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북미 등 주요 시장에서 많은 미니밴 고객들에게 사랑받아온 모델인데요. 이번 모델에서도 기존 모델의 강점은 그대로 갖춘 동시에 여러 부분에서 개선점을 이룸으로써 고객분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선사하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호텔인 현대 블룸비스타에서 홍천에 있는 수타사라는 목적지까지 약 63km 구간을 출발했습니다. 사실 혼다 차량으로 저는 파일럿을 타봤고요, CRV도 탔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나 여러가지 조작부 측면에서 완전히 낯설게는 느껴지지 않고요. 딱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혼다 특유의 어떤 실내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큼직큼직한 버튼과 또 단순한 그런 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캐빈 워치라고 이제 2열, 3열의 상황을 1열 여기 앞에 센터페시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캐빈 워치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센터에 있는 이 화면에서 조작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패밀리카라는 이제 정체성을 갖추고 이제 개발된 차량이다 보니까 미니밴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불규칙하고 또 꼬불꼬불한 길이, 구불구불한 길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뭐 이렇게 곡선을 지나갈 때는, 곡선 구간을 지나갈 때나 또는 울퉁불퉁한 구간을 지날 때 시트의 떨림 또는 뭐 2차, 3차 충격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해야 되기 때문에 앞을 보고 있지만 이렇게 눈만 이렇게 내려서 볼 때는 아무래도 완전히 정면인 거, 완전히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그 운전자의 시야에서 봤을 때 조금 편하게 계기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도가 이렇게 눕혀져 있네요. 근데 잠깐만, 이게 내비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나 모르겠네. 혼다 차량에 그 순정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여기 혼다 코리아 측에서 그 별도로 스마트폰을 장착해서 카카오 내비로 길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요. 오류를 일으키고 있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무드라이트가 실내의 어떤 감성적인 느낌을 많이 찾으시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게 조금 그 제작사에서도 활발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새롭게 적용하고 있는 옵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뭐 이미 특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에서는, 사이에서는 그냥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뭔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잘 서고 넓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심한 어떤 재밌거리라든지 아니면 좀 더 뭔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기본적으로 차량에 적용하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여러 브랜드의 차를 타봤지만 그런 옵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실히 운전하는 동안 느껴지는 감성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밤에 운전을 할 때 무드라이트의 그 색상이나 뭐 저절로 이제 색상이 변화하는 그런 효과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내가 좀 특별한 차를 타고 특별한 공간에서 좀 특별한 어떤 코스를 달리고 있다 라는 느낌까지 제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한 채 이제 페달을 안 밟아도 스스로 달리게 하거나 차선 중앙 유지를 보조하는 차가 이제 차선 중앙으로 달릴 수 있도록 또는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인 엘카스를 동시에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핸들 오른쪽 부분에 있는 밑에 두 버튼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자동차 그림과 계기판 그 눈금 속도계 그림이 있는 게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를 활성화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차선 모양과 핸들 모양이 있는 게 이제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을 활성화하는 버튼입니다. 요거 두 개를 일단 누르시면 그 계기판에 똑같은 모양으로 그 그래픽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초록색으로 이미 색깔이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은 저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이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활성화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했을 때 계기판에 경고 시각물이 나타나면서 차가 이 핸들이 저절로 이렇게 떨리면서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전자가 차선 중앙으로 달릴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그런 기능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동그란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트라고 적혀있는, 영어로 세트라고 적혀있는 부분인데 요거를 누르면 지금 현재 달리고 있던 속도로 차가 스스로 달립니다. 지금 제가 엑셀에서 발을 뗐고요. 보시죠. 엑셀에서 발을 뗐지만 속도가 일정하게 제가 설정한 속도로 유지된 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도를 더 낮추고 싶다 하면 이렇게 낮춰서 밑에 있는 세트, 보시면 세트 위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누르면은 차가 그만큼 속도를 낮추고요. 만약에 이것보다 더 빠르게 스스로 달리게 하고 싶다 그럼 이걸 계속 누르면 됩니다. 제가 70, 80까지 올려보면 이렇게 차가 차선을 알아서 지키는 동시에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한 채 달리고 있습니다. 페달은 계속 안 밟고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피라미드 모양이랄까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그 앞차와의 간격을 얼마나 유지할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4단계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계기판에 그래픽이 뜨는데 앞차로 보이는 그 그림이 지금 제 기준으로 가장 멀리 표시가 됐으면 앞차와의 간격을 그만큼 가장 멀리 4단계로 유지를 해준다는 뜻이고, 이것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감속을 했을 때 저절로 비활성화가 됩니다. 기능이 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판단하셨을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기능이 꺼지고요. 아니면 핸들에서 봤던 동그란 버튼 중앙에 있는 캔슬이라고 적혀있는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기능이 꺼집니다. 미니밴이 조금 부응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이제 무드라이트를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차량을 타고 난 뒤에 단순히 앉아있고 이동하고 단순한 기능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그런 소비자 니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특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시트를 탈착한다든지, 최근에 이번 신형 오디세이를 통해서 2열 캡틴 시트, 이제 분리된 시트를 앞으로 접을 수 있는, 폴딩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롭게 적용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만큼,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공간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진짜 패밀리카라는 단어도 이제는 너무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된 게, 패밀리카, 그러니까 그 가족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를 두고 있는 운전자, 고객들이 아니더라도 뭐 한두 명 정도가 하기 위한 차량으로도 충분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량으로 지금 소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이제 소규모의 소수 인원의 어떤 탑승자들이 그 안에서 더 넓은 공간을 향유하면서 여러 가지 더 많은 활동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니밴은 패밀리카다, 이런 등식은 이제 갈수록 이제 바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40, 50대 조금, 사실 뭐 오디세이 가격대가 이제 수입 모델로서 카니발 같은 국산 모델에 비하면 어느 정도 높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디세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요새 또 이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차량에 투자를 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차량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이 오디세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 50대뿐만 아니라 조금 구매력을 갖추고 계신 더 30대 젊은 고객분들도 나는 차량에서 많은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니즈가 있는 경우 충분히 만족스럽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차량이 전폭이 좀 넓다 보니까 운전자나 동승자가 사이드 미러를 보려고 하면 좀 고개를 이렇게 많이 돌려야 됩니다. 아니면 눈을 이렇게 많이 돌려야 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전방을 주시하는데 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까지 눈을 돌리지 않아도 우리 차 뒤에 차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조금 더 그 시야각을 좁은 시야각에서 그것을 인지시켜주는 그런 의도로 내부에 설치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디세이 사이드 미러는 큼직하고 넓고 길게 생겨갖고 뒤 상황이 훤하게 잘 들여다 보이는 점이 되게 편리합니다. 북미 시장에 초점 맞춰져서 지금 설계가 된 게 그대로 좀 적용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한글, 흔히 말하는 한글 패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아틀란이라는 내비게이션 전문 업체와 이제 협업을 해서 도입을 했기 때문에 한글이 적용되어 있는데,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 영어로 되어 있는 이런 점은 사실 조금 더 한국 친화적인 점에서는 멀기 때문에 아쉬운 요소입니다. 이번엔 캐빈 토크, 캐빈 워치라고 해서 운전자 1열에 앉아 있으신 탑승자분들이 뒤에 있는 2열, 3열 탑승자분들에게 편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3열에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캐빈 토크로 운전석 대시보드 쪽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1열 탑승자가 말하는 목소리를 이 스피커, 이쪽 스피커와 이 스피커, 양쪽의 스피커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마이크 테스트. 안 들려요.
마이크 테스트. 아, 네, 아. 잘 들립니다. 이제 잘 들리고요. 목소리가 약간 그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조금 뭐 에코는 없지만 기계음 비슷하게 소리가 바뀌어서 들리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소통하기에는 전혀 뭐 잡음도 없고 충분히 네,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네, 수준의 음량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로 이 스피커로 들리는 소리 음량은요, 그 운전석 그 내비게이션 화면 옆에 왼쪽 하단에 있는 동그란 그 볼륨 조작부를 통해서 내리거나 낮추거나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음량을 조절해서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열, 3열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영상을 재생하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엔터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여기 루프 쪽에 있는 이게 접해 있는데요. 수동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이렇게 USB, HDMI 그리고 블루레이 디스크, DVD를 저기 대시보드 아래에 있는 삽입구에 넣어서 이제 영상을 듣거나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 터치는 아니 터치 스크린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리모컨이 이렇게 작게 손바닥만한 크기의 리모컨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화살표로 움직이거나 한 다음에 중간에 엔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각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끌 수도 있고요. 크기가 한 10여 인치 정도로 좀 작은 화면이라서 크게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화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긴 거리를 이제 주로 여행을 하시기 때문에 탑승자분들이 시간을 좀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마련된 엔터테인먼트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디세이의 특성 중에 하나로 이건 정말 다른 타 동급 경쟁 모델과 대비되는 차별점인데요. 이 시트를 앞으로 접거나 아예 탈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내 공간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한번 지금 그걸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열이 이렇게 3인승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조작부가 있습니다. 여기를 당긴 채로 뒤로 밀면 리클라인, 뒤로 젖혀지는 기능이 여기까지 각도가 한 120도, 110도 사이 정도 눕혀지고요. 이거를 당기고 있는 채로 힘을 놓으면 앞으로 폴딩이 됩니다. 기존 오디세이 차량에서는 이 폴딩이 없었던 게 지금 이번 신형 모델에서 처음 이제 도입이 된 거고요. 그래서 다른 시트도 동시에 같이 눕혀서 폴딩을 해서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트를 세운 상태에서 등받이를 세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또 수동 조작부가 있는데 그림으로 구별하시기 쉽습니다. 보시면은 의자를 앞으로 당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레버를 당긴 채로 하면 시트는 여기 앞에까지, 요 정도까지만 젖혀진 채로 이렇게 앞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의 그 앞에 2열의 레그룸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그 최대한 끝까지 당겨서 이제 3열로 넘어갈 수 있는 이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 오디세이 2열 시트의 가장 큰 특장점인 탈거 기능을 한번 지금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동으로 또 레버를 당겨서 시트를 탈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요 레버를 조작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등받이를 먼저 수평으로 접은 다음에 레버를 당긴 채로 뒤를 들어 올리고, 시트가 좀 무겁기 때문에 조금 힘이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뒤로 당기듯이 들어 올려서 탈거를 하시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뒤로 들어가는 통로를 아예 완전히 만들어 버리거나 2열 시트를 모두 탈거를 한 다음에
이제 3열과 함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3열은 탈거가 안 되지만 이 트렁크 플로어 아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도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트렁크 도어는 전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줄을 스트랩을 잡아 당기면 엉덩이 받침까지 뒤로 들려 올려지면서 네,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6대4 폴딩 시트여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 스트랩을 잡아 당긴 채로 엉덩이 받침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안으로 매립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사실 이렇게 굴곡이 있습니다. 이게 접어 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이제 시트의 구조상 이렇게 좀 튀어나오거나 올록볼록 이제 불규칙하게 생긴 부분이 있고 저기는 고리도 있고 한데요. 뭐 이제 일반적으로 뭐 길거나 높은 그 화물을 실으실 때는 그냥 편하시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적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탑승자분들이나 이제 운전자분들이 여기 이제 누워서 뭐 차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부에서 활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2열 시트를 다 탈거시킨 다음에 위에 이제 평탄화 매트, 뭐 이불 여러 가지를 깔아 가지고 완전히 수평으로 만든 다음에 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걸 다 떼는 걸 할까요? 해볼까? 해보자. 괜찮으시죠? 해야지 뭐. Run. 자, 지금 현재 보시는 모습이 2열에 있는 시트 3개를 모두 탈거하고 그 다음에 3열 시트는 뒤로 눕혀서 매립시켜서 최종적으로 확보한 내부 공간입니다. 기존 다른 동급 모델이나 뭐 차급을 뛰어넘어 여러 차종에서 보기 힘든 규모와 모양의 내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한번 실제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줄자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세로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보통 센터 콘솔을 기준으로 길이를 재니까요. 줄자가 2m짜리 작은 줄자인데 이 길이로는 한 번에 다 잴 수 없을 정도로 긴 길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2열 시트가 장착되는 요 말단 부위까지 여기까지 조금 안 돼서 2m가 되고요. 여기에서 다시 길이를 센터 콘솔 말단 부분까지 재본다면 대략 30cm 정도 더 길이가 남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도어가 닫히는 부위부터 센터 콘솔 그 뒷부분까지 2m 30cm 정도의 길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뭐 웬만한 성인분들은 그냥 누워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고요. 가로도 한번 재볼게요. 평탄화 매트를 깔아서 이 모든 가로 길이의 만큼의 공간을 누릴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의 거리가 간격이 120cm 정도 됩니다. 120cm면 좀 체격이 있으신 그 성인 남성분들이 나란히 누워서도 좀 여유롭게 누릴 수 있는 크기의 너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높이도 한번 재볼까요? 높이는 이만큼 좀 작은 키의 어린이들이 서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딱 육안으로 보기만 해도 굉장히 높은데요. 한번 재볼게요. 이 길이가 117cm 정도 되네요. 미취학 아동들이 서서 다닐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높이. 뭐 웬만한 성인이 앉아서 있을 때 공간이 충분히 남는 이 정도의 공간입니다. 자, 여기서 뭐 매트를 깔고 바닥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뭐 잠을 자도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보시면은 대략 한
성인 5, 6명 정도는 충분히 앉아서 도란도란 앉아 뭔가 활동을 즐길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많은 소비자분들이 함께 활동을 즐길 수 있을 만큼의 규모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썬루프가 이 일렬 위쪽으로 좀 작게 이렇게 장착이 돼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돼서 통 유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넓게 돼 있었다면 물론 이제 차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뭔가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확실히 감성의 차이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뿐만 아니고 에어컨 송풍구가 있고요, USB를 연결하는 단자라든지 헤드셋 연결 단자, 이것은 이제 스피커 음량을 조절하는 이런 조작부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 3열 뒤에 이제 C필러 뒤에 있는 곳에도 선웨이드가 걸려 있어 가지고, 그래서 3열에 앉아 있는 이제 동승자분들이 햇빛을 가리고 이제 외부에서 보이는 시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옷걸이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보실 수 있겠지만 곳곳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알뜰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뭐 책 같은 것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이고요. 여기는 이제 뭐 작은 소화기까지는 들어가기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뭐 그 차박 용품, 뭐 캠핑 용품, 이렇게 세로로 긴 모양의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게 충분히 깊고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얘는 12V 짜리 C거잭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러모로 뭐 전기 용품을 사용하신다든지 이 전압에 적합한 차박 활동에 필요한 용품들을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편리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그 편의와 안전, 이동의 즐거움을 갖고 있는 오디세이 시승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타실 오디세이는 1995년도에 1세대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거듭된 진화를 통해서 현재는 이제 5세대까지 진화가 되어 있고요. 오늘 시승하신 차량은 5세대의 부분 변경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2012년도에 처음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판매를 한 이후로 현재까지 약 한 4,000 고객분을 저희가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북미에서 실적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작년 2020년 기준으로 오디세이가 8만 대 정도가 판매가 실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세이와 수입차 미니밴의 가장 경쟁을 지금 구도를 갖고 있는 T사의 S 모델은 현재 미국에서는 4만 대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2배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오디세이는 뭐 참석한 기자님들 특히 아시는 것처럼 그 이동의 편의, 그 다음에 안전, 두루두루 가족을 위한 차로서의 이번에 새롭게 거듭이 다시 났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 정리가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승 행사를 하시면서 새롭게 좀 변화된 그 차량에 대해서 좀 많이 경험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좀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정말 아빠의 차가 그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갔다가 다시 서울로 귀가를 할 때 많은 교통체증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이번에 LSF 기능, 그러니까 저속 추적 장치가 좀 새롭게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까지 들어오는 아빠의 어깨 부담감을 확 줄 수 있는 그런 운전을 제공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차량을 주행해 보시고 많은 경험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혼다코리아 자동차 사업부문 기획팀의 상품기획 담당자 최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시승행사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출시한 2021년식 뉴 오디세이의 상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뉴 오디세이의 주요 개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더욱 세련된 스타일로 완성이 되었고 공간 활용성 또한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안전사양뿐만 아니라 혼다 센싱도 이번 모델부터 굉장히 강화가 됐고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의 장비도 신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디세이는 가족들의 편리한 이동 공간, 즐거운 이동 공간, 그리고 안전한 이동 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 오디세이 스타일링 변경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심플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프론트 범퍼 라디에이터 그릴은 넓고 낮은 디자인으로 변경이 돼서 좀 더 안정적인 이미지를 구현하였습니다. 전면에 있는 솔리드 윙 그릴은 심플하고 좀 간결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고 LED 헤드램프도 기존보다 크기가 커지면서 강인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전면의 범퍼 디자인이 전부 변경되면서 방향 지시등과 안개등 디자인 또한 변경이 되었습니다. 측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 휠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19인치 휠이지만 기존보다 입체적인 디자인의 샤크 그레이 휠이 적용이 됐습니다. 후면에 혼다 로고 있는 쪽을 보시게 되면 라이센스 가니시가 블랙 컬러로 변경이 됐고 거기에 크롬 캐릭터 라인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번 뉴 오디세이부터는 기존의 투어링 트림이 아닌 이제 엘리트 트림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출시가 돼서 후면에는 이제 엘리트 엠블럼도 추가 적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인테리어 디자인입니다. 이번 뉴 오디세이에는 신규 청공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1열과 2열의 방석과 등받이에 새로운 패턴의 가죽과 인서트가 새로 적용이 돼서 착좌감이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자석 시트에 파이핑 디자인이 적용이 돼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곳곳에 인테리어 라이팅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1열 이너도어 포켓 무드 등도 추가 적용이 됐고 전면에 인스트루먼트 패널 데코레이션을 보시게 되면 기존의 우드 패턴에서 3D 메탈릭 패턴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테리어 디자인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뉴 오디세이는 뛰어난 공간 활용성과 다양한 편의 장비로 가족들의 편리한 이동 공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오디세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2열 매직 슬라이드 시트는 리클라인 기능은 물론이고 전후좌우 이동 그리고 탈착 기능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 모델부터는 폴딩 기능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탈착 기능이 좀 더 용이하게 개선이 됐고 공간 활용성도 극대화되었습니다. 3열 시트는 6대4 폴딩을 지원하고 스트랩 당기는 1회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바닥으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시트 활용성을 통해서 승차 인원 및 이용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트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편리한 이동 공간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디세이는 다양한 편의 장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USB 단자는 센터페이지아 하단과 3열에 추가 적용이 됐고 동급 유일하게 조수석 사방향 럼버 서포트가 적용이 돼서 조수석 승객의 시트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2열과 3열 윈도우 선쉐이드가 적용이 됐고 고객들 선호도가 높은 1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는 유선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편의 사양과 공간 활용성을 통해서 오디세이는 편리한 이동 공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이동 공간뿐만 아니라 오디세이는 뛰어난 성능의 파워트레인과 다양한 편의 장비로 가족들의 즐거운 이동 공간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284마력, 최대 토크 36.2kg 포스미터의 강력한 출력을 내는 3.5L V6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만한 언덕을 올라가는 등의 큰 출력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6개의 실린더 중에서 3개를 휴지시키는 VCM, 그러니까 가변 실린더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전자제어식 10단 자동 변속기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 스톱, 이콘 모드, 그리고 셔터 그릴까지 적용이 돼서 미니밴임에도 준수한 연료 효율성을 달성하였습니다. 가족들의 즐거운 이동 공간을 위해서 이 오디세이는 다양한 편의 장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캐빈 워치 화면을 보시게 되면 왼쪽 하단에 캐빈 토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캐빈 워치와 캐빈 토크를 한 화면에서 이동 없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돼서 사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캐빈 토크는 별도의 화면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뒷좌석 승객을 위한 리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여전히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의 장비 그리고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통해서 오디세이는 가족들의 즐거운 이동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편리한 공간, 이동이 즐거운 공간 이외에도 이 오디세이는 강화된 혼다 센싱과 안전 사양으로 가족들의 안전한 이동 공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적용되었던 자동 감응식 정속 주행 장치, 소위 말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외에도 이번 이 오디세이는 저속 추종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저속 추종 시스템은 고속교통 정체 상황 등 저속 주행 시에 앞차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정지 및 재출발 기능까지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이외에도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엘카스, 그리고 추돌 경감 제동 시스템과 도로 이탈 경감 시스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식 코드에도 적용되어 있었던 혼다 센싱 통합 제어 MID가 적용이 돼서 이러한 혼다 센싱 기능을 쉽게 오더파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ACC와 엘카스는 산업 표준 기호가 적용이 돼서 전반적으로 운전자가 혼다 센싱을 사용하는 데 편리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가족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장비로서 혼다 센싱, 또 다른 혼다 센싱으로는 외부 조도를 인식하여 하이빔 로우빔을 자동으로 전환하는 오토 하이빔 시스템이 이번 이 오디세이부터 새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 차량 후측방 사각지대에 차량을 감지하고 필요한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 그리고 후진 시에 좌우측 후방에서 접근한 차량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크로스 트래픽 모니터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안전 사양을 보시게 되면 이번 2021년식 어코드에도 적용이 되어 있었던 뒷좌석 리마인더가 추가됐습니다. 어코드와 다른 부분이라면 단순히 TFT 디지털 계기판에서 운전자에게 뒷좌석 확인하라고 알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캐빈 와치와 연동이 돼서 실시간으로 뒷좌석 승객이 승하차하는 것을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이 돼서 실시간 안전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은 4개로 추가 적용이 돼서 감지 범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한 이동 공간, 편리한 이동 공간, 그리고 가족의 이동이 즐거운 공간을 갖춘 오디세이를 이번 시승에서 꼭 느껴보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혼다 코리아의 신형 오디세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모델은 부분 변경 모델이다 보니 디자인 부분에서는 크게 개선된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나 디자인을 기대했던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주행보조 사양이 개선됐고 실내 공간 활용성도 강화했기 때문에 기존 모델보다 더 많은 고객분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최근에 차박, 캠핑 열풍이 크게 일면서 큰 SUV나 미니밴에 대한 고객분들의 관심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번 오디세이가 기존보다 더 나아진 상품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고객분들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이코노믹 리뷰였습니다.